그날 아침도 나는 평소처럼 새벽에 눈을 떴다. 노인이 되면 잠이 짧아진다더니 시계는 아직 5시도 되지 않았다.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냉장고 모터 소리, 창밖에서 간간히 울리는 첫 버스 소리. 이 집의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됐다. 아들 집. 정확히 말하면 아들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이 집에서 나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노인이 되면 화장실은 참아지지 않는다. 특히 새벽에는 더 그렇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손잡이를 한 번 더 잡아당겼다. 철컥. 안에서 잠긴 소리가 분명히 났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이 집의 화장실은 2개가 아니었다. 작은 방 하나, 거실, 부엌, 그리고 이 화장실 하나뿐이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혹시 내가 잠결에 잘못 온 건가 싶어 방도 다시 보고 거실도 살폈다. 아니다. 분명히 여기였다. 문 한가운데에는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 아침에 화장실 너무 자주 쓰셔서 아이가 잠을 못 잡니다. 당분간 사용하지 마세요. 글씨는 아들의 글씨였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당분간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아랫배가 찌릿하게 아파왔다. 잠깐만 열어주면 안 되겠니? 작게, 정말 작게 말했다. 벽 너머에 누군가 들을까 봐서가 아니라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아들은 이미 출근했는지 집안은 고요했다. 며느리 방 문도 닫혀 있었다. 아이 방도 조용했다. 나는 결국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2 손을 모은 채 버텼다. 이게 내가 늙어서 받는 대접인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아들 공부시키겠다고, 집 한번 넓혀보겠다고, 내 옷 한 벌 새로 산 기억도 없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다. 어머니, 요즘은 집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인데 뭐가 문제겠나 싶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가족의 집에서 화장실 하나 쓰지 못하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아랫배 통증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 계시죠? 며느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장실은요, 아침에는 좀 불편하셔도 밖에 공중화장실 이용하세요. 그 말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나는 오히려 웃음이 나올 뻔했다. 공중화장실. 이 집에서 나가면 10분은 걸어야 나오는 그 공중화장실. 알겠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혀가 돌처럼 무거웠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이 손을 잡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혼자 남았다. 그리고 그때 내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잠자고 있던 생각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집 정말 아들 집일까? 그날 이후로 나는 알람을 맞추지 않게 됐다. 몸이 먼저 깼기 때문이다. 아랫배가 보내는 신호는 시계보다 정확했다. 새벽 4시 반.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은 시간. 나는 조심히 외투를 걸쳤다. 혹시라도 며느리나 아이가 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말할까 봐서였다. 현관문을 나서며 한번 뒤를 돌아봤다. 거실 한가운데 내가 앉아있던 소파. 그 소파는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내가 고른 것이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낡아 보여요. 며느리가 그랬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 침묵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문을 닫고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아파트 단지 안은 유령처럼 조용했다. 가로등 아래 내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공중화장실까지 11분, 그 11분이 그날따라 1시간처럼 느껴졌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공중화장실 불은 절반만 켜져 있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나를 반겼다.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나왔다. 그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다. 참을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참아온 게 너무 많아서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침 7시 부엌에서는 멸치국 냄새가 났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국을 떠먹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화장실, 아침에만이라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공기가 굳었다. 요즘 어머니가 집에서 너무 오래 계세요. 그 말은 마치 내가 잘못된 물건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아이도 있고 저희도 불편하고 불편? 그 단어가 귀에서 맴돌았다. 어머니가 계셔서 집이 불편하다.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동네를 걸었다. 갈 곳은 없었다. 그저 걷다 보면 집이 아닌 곳에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랐다. 은행 앞을 지나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허리가 굽고 머리는 희끗희끗. 그래도 나는 아들 키운 사람이야. 그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멈췄다.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집 계약하던 날, 어머니,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죠. 아들이 웃으며 말하던 얼굴. 그래, 내가 가장이니까. 그렇게 대답했던 나. 그때 은행 직원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등기부등본은 보관 잘하세요. 나는 그걸 집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 서랍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날 밤 모두 잠든 뒤 나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낡은 서류 봉투, 그 안에는 집계약서, 송금 내역, 그리고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들어 있었다. 잔금 입금자, 할머니 이름. 손이 떨렸다. 이 집은 처음부터 내 돈이었다. 그 사실이 이제 와서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나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읽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집을 내가 나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집안에 종이가 붙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부터였다. 처음엔 냉장고 문이었다. 아침 6시 이전, 냉장고 사용 자제. 그 아래에는 작게 덧붙여진 글씨가 있었다. 소음 때문에 아이가 깹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은 거실 벽이었다. TV 시청은 오후 7시 이전까지만. 리모컨은 아들 방 서랍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종이는 화장실 문 옆에 붙었다. 화장실 사용 시간 오전 9시 이후. 나는 그 앞에 서서 잠시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는 게 나 스스로도 이상했다. 사람이 여기까지 오면 웃게 되는구나. 아들은 점점 말을 줄였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말만 했다. 어머니, 이건 여기 두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건 만지지 마세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그 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었다. 여기는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싸울 힘도 없었고 싸우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몸을 작게 접고 집안을 지나다녔다. 내 발소리가 거슬릴까봐. 어느 날 아침 결정적인 일이 있었다. 나는 또다시 새벽에 공중화 장실을 다녀왔다. 그날은 비가 왔다. 우산을 챙길 틈도 없이 급해서 나갔다. 신발 속까지 물이 스며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발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거실 바닥에 잠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아들이 나왔다. 어머니, 이번엔 눈을 마주쳤다. 이렇게 계속 사실 거면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죠. 방법. 요양원도 있고 고시원도 있고. 그 말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낯설어졌을까? 어머니도 편한 게 좋잖아요. 편하다. 나는 젖은 양말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편해야지. 그 말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무겁게 울린 적이 있었던가. 그날 오후 나는 외출한다고 말했다. 아들은 어디 가느냐 묻지 않았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고마웠다. 나는 동네 부동산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중개사가 보였다. 잠시 망설였다. 내가 여기까지 와도 되나? 하지만 발은 이미 문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다. 집을 내놓으려고. 중개사는 잠시 멈칫했다. 명의가 어르신 건가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 돈으로 샀어요. 그 한마디에 중개사의 표정이 바뀌었다. 등기는 아드님이지만 위임이랑 자금 출처가 명확하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개어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집에 들어서자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바람 좀 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깊게 잤다. 화장실 걱정 없이, 눈치 걱정 없이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건 사흘 뒤였다. 어르신, 집 보러 오겠다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 말이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할 줄은 몰랐다. 나는 잠시 거실을 둘러봤다. 아이 장난감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아들이 고른 액자가 걸려 있었다. 이 집은 이미 아들의 집처럼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돈은 여전히 내 것이었다. 오세요. 그날 오후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말했다. 오늘 집 보러 사람이 온다. 며느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집을 보러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요? 그 질문에는 진짜 궁금함이 없었다. 당황과 불편함만 있었다. 그냥 그날 아들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부동산 중개사와 젊은 부부가 거실에 들어섰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소파에 앉은 채 천천히 말했다. 집을 내놨다. 순간 집 안 공기가 뚝 떨어졌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집은 내 집이에요. 그 말에 나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래, 그럼 화장실은 왜 잠갔니? 그 한마디에 중개사와 젊은 부부가 서로를 바라봤다. 아들의 입술이 떨렸다. 그건 생활 습관 문제지. 생활 습관 때문에 노인이 새벽마다 공중화 장실을 가야 하니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흘러나왔다. 냉장고도 TV도 화장실도 내가 쓰면 안 되는 집이 언제부터 내 집이었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며느리는 나를 피해 다녔고 아들은 말수가 더 줄었다. 그러나 부동산 전화는 계속 왔다. 가격 괜찮습니다. 위치 좋아요. 어르신 계약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말들이 나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어머니, 그는 내 방 앞에 서 있었다. 이러시면 너무하잖아요. 너무하다. 나는 침대에 앉은 채 고개를 들었다. 너무한 건 화장실 문 잠그는 거다. 아들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어머니가 조금만 참아주시면 나는 충분히 참았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며칠 뒤 계약이 들어왔다. 중개사는 서류를 들고 집으로 왔다. 어르신, 이 가격이면 아주 잘 파는 겁니다. 나는 도장을 찍었다. 꼭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그 순간 아들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 그럼 우린 어디로 가요? 그 질문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봤다. 그건 내가 생각해야지. 이사 날짜가 정해지자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아들은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내가 지나가면 목소리를 낮췄다. 며느리는 필요한 말만 했다. 이건 버릴 건가요? 그건 가져가실 건가요? 그 말들에는 미안함도 원망도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다. 응, 아니, 그 정도면 충분했다. 짐을 싸기 시작하자 알게 됐다. 내가 이 집에 가져온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걸. 옷 몇 벌, 약봉투, 사진첩 하나. 사진첩을 열자 젊은 아들이 있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도시락을 들고 웃고 있는 아이. 그 옆에 남편이 서 있었다. 그 남편은 이 집에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건 이틀 전이었다. 어머니, 그땐 제가 좀 예민했어요.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사과는 아니었다. 아이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 말이 며느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아들은 마지막 날 밤에 내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그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때 화장실 문은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 한마디에 아들의 눈이 붉어졌다. 집까지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도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 이삿날 아침 나는 마지막으로 화장실 문 앞에 섰다. 이제는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한 번 더 둘러봤다. 깨끗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문이 내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다. 나는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 작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다. 철컥. 이번엔 내가 잠그지 않았다. 나는 나갔을 뿐이었다. 새로 옮긴 집은 작았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화장실 하나. 그 화장실 문은 처음부터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이삿짐이 다 풀리기도 전에 그 문을 열었다.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잠시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급하지 않았다. 마음이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아무도 뭐라 하지 않겠지. 첫날 밤 나는 불을 끄고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들 집에서는 늘 숨을 죽이고 잤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면 먼저 귀부터 열었다. 누가 깰까봐, 누가 들을까봐. 그 습관이 몸에 남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시계는 새벽 2시. 화장실 문을 천천히 열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순간 가슴이 훅 내려앉았다. 편안함이 아니라 허전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전 주인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아들 이야기였다. 한번 뵙고 싶다고요. 나는 잠시 수화기를 쥐고 있었다. 전해주세요.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아들은 혼자 찾아왔다. 손에는 과일 봉투 하나. 그 봉투가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다. 어머니,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 아들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좀 작네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래도 화장실은 내 맘대로 쓴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아들은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을까, 후회였을까? 나는 따지지 않았다. 몰랐으면 이제 알면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아들을 보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알았다.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욕조에 물을 받았다. 오래된 무릎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눈을 감았다. 나도 사람이었지. 그 생각이
늦게 와서 미안해졌다. 아들이 다시 온 건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며느리와 아이까지 셋이 함께였다. 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자 나는 알았다. 할 말이 있구나. 아이의 손에는 작은 장난감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그 부르는 소리가 가슴을 한번 툭 치고 지나갔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다.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